네, 반갑습니다. 5월 12일 목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요? 이거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이 진짜 투매일까요? 오늘 엄청나게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네요. 코스닥 쪽이 마이너스 3.7%, 코스피는 마이너스 1.63. 코스피가 그래도 좀 나아요. 네, 근데 코스닥은 워낙 시총 상위에서 와르르 쏟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수급이 후반부에 이 장 오후죠. 네, 마감에 가까워지면서 와르르 쏟아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이 타겟팅된 종목들 위주로 갖다 때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부담이 좀 커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 오늘은 낙폭도 대체적으로 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많이 내리다 보니까 지수 포인트가 상당히 많이 깎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와중 속에서 또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긴 있는데, 워낙 종목들이 많이 내려서, 네, 급등한 종목도 몇 개 있다고 해서, 네, 간에 기별도 안 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자, 어쨌든 뭐 급등한 종목이 있으면 좋긴 좋은데, 뭐 KG그룹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되면 좋긴 좋은데, 없는 것보다 낫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아주 개판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얼마나 개판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가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네, 오전에는 뭐 플러스 국면 유지하고 있었죠.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고가가 2591포인트였어요.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내리게 되면서 2550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분봉 보시면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죠. 이게 지금 12시까지는 그래도 상승을 다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분위기 괜찮은데 했다가 지금 12시 반 정도 지나가면서 1시경 요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갑자기 왁 쏟아지는데, 여기에 주요한 역할을 한 애들이 바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 매도가 확 쏟아지면서 이것을 아무도 안 받아줬어요. 기관들조차도 받아주지 않고, 뭐 개인들이야 뭐 밑에다 대놓은 물량이 네, 매수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은, 네, 시장을 그냥 뭐 방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관들 움직임들이 이거 상당히 지금, 네, 마음에 안 든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물론 금융투자가 마지막에 조금 받아주는 모습은 있었습니다만, 금융투자 애들이 받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연기금 왜 팔아먹었냐 이거죠. 연기금 애들 팔아먹은 부분들,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 부분들을 제대로 이제 방어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은 물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물량을 가지고 시장을 이렇게까지 흔들어 버릴 수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코스닥 쪽에 많이 집중돼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 조금 이따 볼 거고요. 자, 코스닥 시장은 얼마나 많이 빠졌냐면 보죠. 이건 조금 더 일찍 시작했네요. 11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아주 그냥 막 쓰러져 내려갔는데, 마이너스 3.7%예요. 무지막지하게 내린 겁니다. 오늘 코스닥 쪽은 완벽한 투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3%대 이상 넘어가면 보통 투매라고 많이 보는데, 투매가 나오면 반등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근데 나스닥도 그렇듯이 투매가 나왔는데 반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지금은 미국 쪽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만기에 겹치면서 갖다 막 집어 던지는 모습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수를 제가 보기에는 이제 포지션을 이제 가둬놓는 형태에서 하방으로 좀 전환시켰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갖다 때려버리는 모습이 지수를 저 밑에다 갖다 놓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만기일에 대한 포지션을 어중간하게 갖다 놨으면 저렇게 때리고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포지션을 조금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뭐 위험자산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을 수도 있겠고, 또 금리에 대한 어떤 상승이 이 기술주를 끌어내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 만기일이 지나고 나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커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보기 싫은 그런 날인 것 같죠. 지금 1월달의 하락보다도 지금 요 짧은 일주일간의 하락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면 1월달에는 미국장은 그렇게까지 물론 미국장에 대한 부분도 하락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저건 아니었거든요. 왜 우리만 빠져?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도 빠지고 우리도 빠지고, 우리는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근데 이 시장 하락에 주요한 원인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 보셔야 됩니다. 자, 수급을 볼게요.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2,800억입니다. 기관 총계에서는 1,500억.
그 다음에 코스닥 쪽을 좀 많이 팔았죠. 기관이 2,400을 갖다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물량만 봐서는요, 시장이 이 정도까지 빠져야 돼? 이겨가지고 이만큼 빠져야 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그만큼 대형주들을 갖다가 조져놓고 그 물량만큼 또 다른 쪽에서 매수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은 대형주 쪽에 1조 원을 갖다 때렸으면 지금 사들인 중소형주들은 네, 뭐 한 8천억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매도가 2천억 잡혔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때려놓고 중소형주 암만 사봤자 주가는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더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코스피 쪽은 그렇게까지 많이 안 건드렸는데 코스닥 쪽을 갖다 아주 죽여버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이거는 그냥 아주 쉽습니다. 개인들을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개인들 물량 다 나와라 이 얘기죠. 그거는 바닥이 가까웠다는 이야기인데 바닥이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내려요? 물량이 아직 충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반대 매매 내일 또 나오겠죠. 내일 아침에도 뭐 10% 정도 한 모습으로 이제 시작할 것 같은데 보통 투매가 나오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떨어지더라도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주 후반에 나타나야 될 중요한 재료가 이상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시장이 실망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만 이제 투매까지 만들어냈다라면 뭐 투매가 지난번에 한번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좀 애매했죠. 그러니까 이 경제지표가 한 번 더 밀리면서 투매를 한 번 더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버티던 물량도 오늘은 이제는 나왔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말 내일 아침에 이제 아무래도 좀 반대 매매가 좀 많이 보일 거라 생각하고요. 그 물량 받아가지고 바로 반등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무서워도 버티는 게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매도 못했는데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그게 오히려 잘하신 것 같고요. 뭐 주가가 뭐 계속해서 내릴 수는 없는 거니까 올라가는 부분들 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참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좀 답답하죠. 네, 지지선이라고 믿었던 것들도 다 깨지고 있고 또 여기서 또 더 팔고 있고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도 뉴스로도 또는 아무 데서 들리지 않고 있으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럴 때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볼게요. 이 시총 상위 종목들 아직 가관입니다. 코스피 쪽은 그래도 조금 나아요. 그래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이런 애들은 아주 네, LG화학, 네, 이 종목들만 피해갔어도요.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셀트리온, LG화학, 카카오, 삼성 SDI, 네이버 이 종목들만 빠졌어도 실질적으로 2% 넘어간 하락 있는 거 없잖아요. 그냥 평상시 하락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엄청나게 빠진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수를 짓눌렀다고 볼 수 있겠죠. 얘네들만 빠졌기 때문에 코스피가 지금 마이너스 1.6밖에 안 나왔을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주 난립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 헬스케어, LNF,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HLB 하나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CJ ENM은 실적이 저조하다고 내렸는데 얘는 이렇게까지 내린 건 조금 과하죠. 네. 위메이드가 11%. 지금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CJ ENM도 지금 지지선 깨면서 떨어졌는데 요거는 그 궤가 약간 다르죠. 궤적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죠. 얘는 올라온 것도 없고요. 뭐 그다음에 뭐 위드 코로나, 네, 컨텐츠 요즘에 컨텐츠보다도 뭐 음원이 잘 나간다 뭐 그래서 컨텐츠 좀 밀리는 듯한 모습이겠습니다만 CJEM이나 이런 것들은 네, 그냥 두셔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위쪽에서 떨어지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은 네,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죠. 이게 게임주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답이 없어요. 네. 일단 이런 쪽에서 개인들 물량 가지고 있던 거 다 쏟아져 나오는 거고, 이 순식간에 지금 한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한 40%, 뭐 한두 달, 요 사이에 한 40%, 50% 까이면은, 요 뭐 답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상태가 돼버리면은, 이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방치한다라는 어떤 느낌에서도 안 되겠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량을 네, 더 사신 분들, 또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은 반대 매매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 오늘 전화 받으신 분들이 제법 많으실 거라 생각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종목들이 오히려 시장을 더 끄집어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만 안 했다라면 그래도 그나마 좀 버티지 않았나. 오늘 뭐 다 내리긴 다 내렸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나는 조금 오늘은 많이 내리긴 했어도 그냥 뭐 좀 버틸만 했어. 좀 버텨보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닌 종목들은 이제 희망 뭐 한 점 남아있는 희망까지도 그냥 다 갖다가 박살내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도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조금 상승세를 보였었던 테마주들 보면은 이럴 때를 기회로 해서 막 다 갖다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되는데 또 이제 생각해보면 반대되는 개념도 있어요. 오늘 상승 종목도 한번 봐보세요. 뭐 에코캡 이런 것들은 좀 그렇고요. KG ETS, KG 그룹주들이 이제 상승세를 크게 보였습니다. 이 쌍용차 우선협상
대상자를 이제 앞두고서 KG그룹 쪽으로 많이 몰려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KG그룹주들이 오늘 그래도 급등세를 좀 보였다는 거, 그게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진산업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또 급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우리 계좌에 들어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그래도 버텨주니까 그래도 올라온 것도 좀 있네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온 종목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상승은 거의 없고요. 뭐 하락 자체가 난리거든요. 하락 쪽에 보시면 쌍방울하고 광림이 있어요. 얘네들은 뭐 우리가 딱 게임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요, 좀 힘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요. 오늘은 하락 종목들이 제법 많은 편이죠. 네, 낙폭이 제법 크게 나왔고 테마주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다가 지금 다 떨어지는 모습이어서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들. 그러니까 때려야 되는 종목들 더 때리는 모습이고 받아주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고 대형주 위주로 갖다 던지고 있고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개별적인 재료가 있는 종목들만 상승시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종목을 잘못 고르게 되면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잘 골랐다고 하더라도 뭐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자마자 물렸네, 기분 나쁘네, 이런 정도의 느낌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망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제대로 된 종목 갖고 있으면 시장 이만큼 빨렸으면 오늘 2, 3%대 많게는 한 5%까지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망했다는 느낌은 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고점에서 물린 종목들은 오늘 3, 4%만 빠지더라도 망했다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가셔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매매 동향 볼게요. 뭐 매매 동향에서 물량이 많지는 않은데 기관 쪽 움직임이 삼성전자 갖다 때려버린,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총과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 다 갖다 던져버린 겁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고요. 오늘 뭐 페노션 주가가 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이거 어떡할까요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던데, 가는 동안은 그냥 두시면 돼요. 오늘 같은 날 올라가는데 얼마나 이쁩니까? 그냥 두시면 되는 거죠. 네. 매수 같은 경우는 또 하이닉스는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기관 쪽이. 그러면 이제 이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한 어떤 움직임들이지 시장을 떨어뜨리기 위한 모습은 아니다. 근데 시장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모습은 아닌데 개인들 물량을 뺏고자 하니까 개인들 물량이 많은 쪽에 갖다 집어 던지는 거죠. 집어 던지니까 걔네들이 공교롭게 시총 상위,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 이렇게 돼버리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이 거기에 또 동참을 같이 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오늘 LG생활건강도 엄청나게 빠졌죠. 요거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도 갖다 팔아먹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매수 같은 경우는 HMM이나 기아, 뭐 우리금융지주 이런 것들 매수 조금 해주는 모습이고요. 버티는 것도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오늘 컨텐츠 관련주들이 좀 제법 많이 빠지는 모습이기도 했었고요. 네, 뭐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근데 어차피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아요. 워낙에 매도를 세게 쳐버리는 바람에 물량 자체가 뭐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지금은 방법 없어. 어차피 뭐 떨어지고, 어차피 방법은 지금 계속 없었죠. 뭐 바닥권에서 우리가 털고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는 무조건 뭘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반등을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뭐 다른 길은 없어요.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뭔가 조치를 조금 더 취할 수 있는 건 있겠죠. 옵션을 갖다 붙이시는 거. 그게 뭐예요? 계속 떨어질 수 있는, 정말 시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제거하는 거, 고점에서 매수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떨어질 때 매수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반등이 나올 때 조금씩 매수하는 거,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전략을 수정해 나가셔야 돼요. 약간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피해야지 되는 것들은 확실하게 피해가세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깨지더라도 좀 덜 깨집니다. 조금 덜 깨져야지 반등이 나올 때 이런 계좌를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툼의 국면은 사실은 뭐 비상사태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를 잘 넘어가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다시 상승할 때 좋은 흐름들을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많이들 힘드셨을 텐데 조금 더 힘내시고요. 네, 저녁 식사 맛있게 드시고 오늘 9시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9시에 오셔서 저하고 같이 또 오늘 시장 상황 분석을 해보고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과 또 욕도 좀 해보고, 욕해야 되잖아. 오늘은 욕하는 날이니까 욕 한 발씩 장전하고 그리고 무방에 좀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9시입니다. 저녁 9시에 진행하는 무방에 꼭 참여하셔가지고 시장 대응 전략들 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감 시간 접고요. 자, 이따가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